이제 벌써 또 3월이고 공시법은 이제 계속 이어서 나가는 겁니다. 지난번에 나누던 자료들 다 가져오셨어요? 없는 분들은 지금 가서 하나 빨리 가져오세요.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자료 세 번째 나눈 자료 가져오시면 돼요. 근데 이 자료 같은 거 있으면 책에다 껴놓고 다니면 편한데 따로 보관하시나 보죠? 우리가 그래서 항상 속에다 껴놓으면 올 때 그냥 딸려옵니다. 자, 이게 뭐 또 다 바뀌었구나. 자, 이제 지난번 이제 판결까지 여러분 공부했었나요? 판결? 단독 신청? 네, 그렇죠. 그래도 복습 좀 하시는 분이 있네. 단독 신청. 대단한 겁니다. 복습까지 하셨다는 거. 어디까지 나간지를 몰라 우리는. 그래서 항상 행복하다 했잖아. 아무 기억이 없어. 이렇게 머리가 복잡한 사람은 항상 행복합니다. 머리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가 있으면 골치 아프고 힘들어. 근데 깨끗해. 얼마나 행복하신가. 자, 등기 절차 개시. 우리 이제 등기법에 요 등기 절차 개시 모습이 몇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죠? 몇 가지? 네, 4가지. 그게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그렸지만 이제 평면적으로 한번 써볼게요. 제일 먼저 뭐가 있다고 했어요? 신청에 의해서 절차 개시된다. 근데 신청하는 주체가 개인이 아니고 관공서일 때는 어떤 용어를 쓴다 했죠? 촉탁에 의해서 개시된다. 그래서 신청 또는 촉탁이 원칙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등기관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이게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다고 했었고, 그리고 이의신청 과정에서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이 4가지가 있는데 신청 또는 촉탁이 원칙이고 직권 또는 명령은 예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정했었어요. 근데 이 신청을 할 때 이제 신청에 관련된 의무 문제를 얘기해 줬었고, 신청 의무는 원칙적으로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없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의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등기법에 1개월 이내 하라고든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60일 이내 신청해야 된다든가 이런 게 있었다 했죠. 실명법상 3년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특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60일 이내 신청할 의무, 그게 뭐 있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 등기는 언제부터? 유상계약, 매매 같은 쌍무 유상계약은 언제부터 따진다 했지? 반대급 비행이 완료된 날. 그게 무슨 날이라고 했죠? 잔금 지급일로부터. 그 다음에 편무계약 중에 대표적인 부담 없는 증여 같은 건 언제부터라 했죠?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뭐 이런 것들을 설명했을 겁니다. 의무 문제. 신청은 누가 신청하느냐? 직접적인 계약의 당사자가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당사자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뭘 공부했느냐면 당사자 적격. 자, 당사자 적격이라는 것은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이다 라고 해서 자연인과 법인, 그 다음에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 비법인 사단재단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태아에 대해서는 정지조건 설치한 판례에 따르면 적격이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태아 없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공부했죠? 또 민법상 조합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적격이 없다 했고, 조합원 명의로 합유 등기해야 된다. 지분은 등기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각급 학교는 시설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 했죠. 그리고 등록 안 된 사찰 같은 것도 적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돼. 큰 제목만 보고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 당사자가 신청할 때 원칙이 뭐냐? 원칙보다 공동신청.
공동신청. 이 공동신청이란 말은 어떻게 하는 것이 공동이라겠죠? 공동이란 권리자와 의무자. 매수인이라는 말씀 안 돼. 민법 시간에 매수인 나오고 등기와선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해서 공동이란 의미는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가 함께 신청한 것을 공동신청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절차법상의 개념, 당해등기가 실행됨으로써 등기부 기재 형식으로 볼 때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익을 받는 사람을 등기 권리자, 권리를 상실하거나 손해보는 사람을 등기 의무자 이렇게 표현했죠. 이렇게 함께 신청을 공동신청이다. 이렇게 해서 공동신청이 원칙인데 특히 의무자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진정성이 보장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으면 단독 신청할 수가 있다 했죠. 요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종류가 성질상 의무자 없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소유권 보존 등기라든가 또는 상속 등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대방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독 신청하는 건데, 원래 공동 신청하는데 일방 당사가 협력하지 않으면 공동을 할 수가 없다 했죠. 그래서 그때는 판결 받아서 단독 신청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요 단독 신청하는 경우 대표적인 예 중에 뭘 공부했다? 판결. 요 판결 시험에 자주 나온다 했죠. 이것은 어떤 판결이 원칙이다? 이행 판결.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이행 판결이 원칙이고 확정된 이행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금은 생각나죠? 이제 보면서 생각나야 돼. 한 번 보면서 보면서 자, 확정된 이행 판결이다. 그리고 이 판결의 경우 누가 등기 신청한다? 누가 신청한다 했죠? 신청인은 누구? 신청한 사람은 누구? 승소한 사람, 승소한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만으로 단독 신청한다. 이때 단독 신청할 때 등기 필정보가 들어간 경우가 있다 했죠? 언제? 언제? 오늘 처음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 처음 본 사람. 아, 그래. 오늘 처음 본 사람은 예외. 대답 안 해도 됩니다. 누가?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때 등기 필정보를 내야 된다 했지? 자, 이런 내용들까지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이 심화되면 절차 개시에서도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등기 신청도 있어요. 제3자가. 여기에 포괄 승계 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나 뭐 대위 신청 중에서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든가 구분건물 표시 등기 대위 신청이라든가 또는 수용에 따른 등기 절차에서 대위한다든가 신탁 등기 관련된 대위한다든가 뭐 멸실 등기를 대위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위권이 있고 그 다음에 대리인에 의해서 등기 신청한 경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뭐 이건 곁가지니까 우선 중요한 것만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절차 개시가 여기까지 절차 개시되는 건데 오늘은 절차 개시에 의해서 등기 절차가 시작됐다면 어떻게 시작하는 거냐. 자, 여러분 기본 원리를 이제 처음 오신 분들도 어렵지 않게 해줄 테니까 잘 그냥 들어보세요. 자, 등기는 자 민법 출발점 민법 186조라겠죠. 그래서 먼저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이 생기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죠. 이게 어디다? 민법 186조. 그렇죠? 법률 행위 뭐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매매. 이거 법률 행위입니까? 첫째, 이건 계약에 들어가죠. 계약이 전형계약 14종 중에 유상계약의 대표가 매매예요. 자,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에 따라서 계약이 성립된다. 이 계약이라는 게 뭐라고 해서 민법상 이 계약은 어디에 해당된다? 채권행위에 해당. 채권행위다. 이행의 의무자가 남는다 했죠? 계약했으면 이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도금을 지급한다든가 잔금을 지급한다든가. 자, 여기서 산 사람 이것을 민법상 매수인, 판 사람 민법상 매도인, 산 사람은 등기법상 등기 권리자, 판 사람은 등기법상 등기 의무자. 그러면 이렇게 잔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이건 물권행위다라고 표현해요. 더 이상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채권행위든 물권행위든 이 두 가지를 뭐라고 하냐? 법률행위다. 채권적 법률, 물권적 법률, 법률행위에 속하는 거예요. 법률행위 됐으면 이건 의사표시가 반드시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민법에 어디로 간다고 했어? 민법에서 민법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 이게? 186조 아닙니까? 법률행위로 난 물권의 득실 변경은 어떻게 돼? 등기를 해야 한다. 그래야 효력이 생겨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 이 부동산을 샀어도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않으면 대금을 다 주고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고 10년이 지났어도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않으면 물권 변동이 생겼어 안 생겼어? 안 생긴 거라겠죠. 요 규정에서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요런 법률행위라면 뭐라고 했어요?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물권 변동 효력은 등기해야 생긴단 말이에요. 등기 안 하면 효력이 안 생겨요. 그래서 등기하려니까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해야 돼. 그래서 뭐가 원칙이다? 신청해야만 해줘요. 신청 안 하면 등기관이 쫓아가서 오늘 어디 잔금 치르는 부동산 어딘가 다 연락해보고 몇 시에 잔금이죠? 2시. 알았습니다. 아침에 일정을 점검한 다음에 등기관이 출장을 나가면서 2시 A 부동산 서류 주세요. 다 갖다 등기해주고. 이런 경우는 꿈에서도 생긴다 안 생깁니다. 희망사항도 안 돼. 전혀 희망을 하지 말아야 돼. 확률이 제로이기 때문에 생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필요한 사람이 가서 신청해야 돼. 그래서 가서 이 사람들이 필요하면 어떻게 권리자, 의무자 뭐가 원칙이라고? 공동신청이 원칙이니까. 공동이라는 것은 사람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취득하는 사람과 상실하는 사람이 함께 이거예요. 공동신청. 그래서 어디를 가야 돼? 신청을 하니까 당연히 등기소에 가야 되죠. 등기소에 가서 등기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걸 뭐라고 한다? 신청을 해요. 신청. 요 신청 이거는 등기 신청권과 등기 청구권을 설명해서 말씀드렸지. 신청권은 공권이고 단독이든 공동이든 항상 존재합니다. 상대방이 즉 등기관이 등기를 거절하더라도 소송으로서 강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있죠. 그러나 개인 간에 등기 신청의 협력을 요구할 수 있는 걸 뭐라고 해서 이걸 등기 청구권. 일반적으로 권리자가 의무자를 상대로 행사하지만 예외적으로 거꾸로 의무자 권리자를 상대로 이렇게 할 수 있다 했지. 요때 뭐라 했지? 등기 인수청권. 요 매수인이 누굴 때 특히 이게 누굴 때 그렇지 강부자. 이거 기억해야 돼. 제가 그냥 농담으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억 잘 생각해 보세요. 강부자가 누군지 잘 생각하면 등기 인수청권 연상돼야 되고 다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자, 처음 오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저 인간이 무슨 얘기인지 떠드나 한번 보자 하면서 이제 상당히 45도 각도로 이제 상당히 의심의 눈치로 쳐다봅니다. 어떻게 알아듣게 설명을 한번 볼까?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이제 이 등기소 누가 등기관이 이걸 접수해서 이제 심사하고 이상이 없으면 등기해 주는데 여기서 신청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할까요? 얘들이 등기소에 가서 구술로 등기해 달라고 할까요? 구술이 뭐야? 구술이 말로. 요 산 사람이 KBS 유명한 아나운서라 하더라도 아침 9시에 등기소에 직접 찾아가서 유창한 달변으로 이 부동산을 사게 된 경위와 대금을 지급한 내역을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떠들어댔어요. 등기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줍니다. 근데 산 사람이 누구냐? 벙어리예요. 말 한마디 못해. 벙어리가 갔어. 근데 종이 쪽지 하나 들고 와서 집어 던졌어요.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받아준다. 이 얘기는 뭐냐? 신청을 하되 신청할 때는 신청정보, 신청서를 내라는 거예요. 신청서라고 하는 걸 명칭 이제 신청정보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 신청정보에 내용을 입력해서 출력해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 등기 신청서 이걸 낼 때 여기 신청정보에 기록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전부 다 첨부해줘요. 첨부서면이라고 했던 거 첨부정보. 각종의 첨부하는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표시가 들어가 있으면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뭘 내야 돼?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기 위해서? 예? 지금 이 건물 팔잖아. 또는 토지 팔잖아. 그럼 이 부동산 내역을 증명하려면 뭘 내야 돼? 예? 대장 등본. 부동산 표시는 사실관계 뭐가 기준하게 되었죠? 처음에? 대장. 권리관계 어디가 기준하겠어요? 등기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이원적 공시방법 할 때. 이게 다 연결돼야 된다니까. 그러면 부동산 요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이 신청하려면 부동산 표시를 신청정보에 써야 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역을 증명을 해야 돼요. 그냥 이 부동산 이전해 주세요. 증명할 방법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려면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려면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대장, 토지 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요 대장 등본을 첨부해야 되고, 그 다음 몇 월 며칠 날 매매했다, 이걸 증명해야 돼. 증명하려면 뭘 내야 돼? 계약서를 내야 되지. 매매를 했으면 거래신고 필증이 첨부된단 말이에요. 60일 내 거래신고를 하게 돼 있죠. 중개사법에 따르면. 다 여러 과목 다 배우고 있죠. 지금 민법도 배우고 공인중개법 배우고 다 배우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공동신청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누가 중요하다 했지? 의무자. 그래서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 중시한다고 얘기해 줬죠? 뭘 중시한다고 했지? 그렇죠. 등기 진정성 문제. 등기 진정성. 이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뭐가 있다고 했어요? 첫째, 혼자 오지 말고 어떻게 하라? 공동신청. 공동신청함으로써 누가? 의무자가 절차에 관여되는 거예요. 공동신청함으로써. 기본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암기해가지고는 어려워요. 공시법은. 그래서 내용을 이해 못하면 설명도 못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 수두룩해요. 지금. 그냥 공시법 어렵다 그냥 이렇게 말하고 있어. 어려운 게 아니라 원리를 알면 어렵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신청하면서 이 공동에서 누가 관여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무자가 절차에 관여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등기 신청을 하면, 이거 신청을 하면 뭐가 있는 거야? 연기가 나면 밑에 뭐가 있어? 불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청한다면 뭐가 있다는 거야? 원인이 있으니까 신청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럼 뭘 갖다 증명해야 돼? 원인이 있음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야? 등기 원인증명정보. 그럼 이렇게 신청된 계획이 출발점이 어디야? 계약이지. 이게 뭐야? 원인증명정보야. 그럼 뭐가 있어? 계약서가 있을 거라는 거야. 이걸 갖다 내라는 거예요. 이걸 뭐야? 등기 원인증명정보다. 예를 든다면 등기 원인이 있음을 증명하라. 이게 각종 뭐다? 이게 원인증명정보가 각종 계약서에 각종 계약서. 알았어요? 계약서는 어떻게 만들어? 혼자 만드는 거예요? 계약이 뭐라 그랬어? 반대 방향의 의사의 합치.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가 일치하면 계약이 성립되는 거지? 그럼 이 계약은 혼자 만드는 게 아니지. 어떻게? 둘이만 서로 매도 매수 반대 방향의 의사 합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무자가 반드시 관여가 돼 있어야 돼. 매도인 관여 없이 만든 건 위조 문서입니다. 매도인이 자기가 내용 확인하고 이름 쓰고 인감도장 다 찍어주고 이런 내용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없이 만들었어? 일방적으로 위조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본단 말이에요. 등기관이 그걸 받아주질 않아요. 원인증명 정보를 내야 돼. 그럼 원인이 있었으면 계약을 했으면 보세요.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이행을 했다는 거야. 이행. 이행이 끝난 시점이 어디야? 끝난 시점 어디? 산 사람은 잔금을 지급했어야 돼. 이게 뭐야? 물권행위. 즉 더 이상 이행의 문제가 안 남아. 이런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실제와 잘 대비시키면서 이해를 하면 간단한 거예요. 이걸 법률적으로 추상적인 용어를 쓰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들은 말과 현실이 각도라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금을 지급하는 게 물권적 법률행위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이행 문제가 없어. 산 사람 돈 주면 다 끝난 거야. 그럼 판 사람은 뭐라고 생각해? 쉽게 얘기하면 돈 받으면 이제 이 물건은 이 부동산은 넘어가는구나. 그리고 뭘 줘야 돼? 등기에 필요한 서를 다 넘겨줘야 돼. 그렇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집문서, 땅문서를 내놔라 얘기야. 그게 쉽게 뭐야? 등기필증 내지 등기필정보. 지금은 다 등기필 정보를 받겠어요. 근데 과거에 취득했던 사람 뭘 가지고 있다? 등기필증을 가지고 있고. 비교적 최근에 취득했던 사람은 등기필 정보란 걸 받아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줘야 돼, 상대방한테. 이게 있어야, 예를 들어 은행 가려면 뭐가 있어? 통장하고 비밀번호가 있어야 은행 돈 찾을 거 아니에요. 요 부동산에 대한 키가 뭐야? 등기필 정보야. 이걸 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내줘야 되니까 이게 누구 거야? 등기필 정보는 의무자 거. 얘는 아직 등기필 정보 없어? 등기 끝나야 새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와라. 등기필 정보. 이렇게 있잖아. 등기필. 이거 누구 거라는 거 이거? 의무자 거. 제일 중요한 게 진정성이란 누구 진정성? 의무자. 왜? 등기관의 입장에서는 등기를 잘못해주면 누가 책임져야 된다? 등기관이 스스로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 본인이 다 책임지고 하는 거예요. 독립관청입니다. 등기관은. 그러니까 잘못해주면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려면 확실치 않으면 안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확실하다는 건 누구냐? 특히 의무자. 이 사람이 진위가 제일 문제된다 했죠. 권리자는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등기관이 볼 때는. 저 사람은 등기해줘서 여러분들 등기해줘서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다 했지? 이 빌딩 여러분한테 등기해줘가지고 기분 나빠할 사람이 있다 했어 없다 했어? 이 빌딩 오늘 강의 끝나고 나갔더니 내 이름 등기됐어. 기분이 좋아 나빠? 아 좋은데 기분 나빠. 왜 나한테 등기해줘? 싫어. 등기관한테 왜 나한테 해줬어요? 따질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해줘서. 근데 내 명으로 됐던 걸 다른 사람 넘어갔어. 그럼 반드시 뭐예요? 본인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이상은 나도 모르게 넘어갔다?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어요?
이 빌딩이 여러분 앞으로 돼 있었는데 강의 끝나고 났더니 연락이 왔어. 오늘 그거 넘어갔네요. 등기관이. 그럼 기분 나빠 안 나빠? 내 의사도 확인하고 넘어가서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의무자의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하는 소리 헛소리 하는 게 아니야. 전부 다 이 기본 원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일반 강의에서는 그런 말이 안 나오지만 여기 잘 들어보세요. 왜 이런 그걸 알고 그 마인드를 가지고 책을 읽어야 이해가야. 그렇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의무자의 등기필정본의 등기필증 이걸 제공해 줘야 돼요. 요거 얘는 이걸 왜 내준다? 잔금 받았으니까 내준 거야. 그러니까 이걸 냈다면 등기관 어떻게 추정해야 돼? 야, 이건 진정한 등기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추정하는 거야. 여러분 집문서 땅문서 그냥 내줍니까? 아, 심심한데 이거 갖다 써? 막 주는 사람 있나? 대금을 주니까. 어떤 분들은 한 40년 전에 문서도 장롱속에서 막 미롱지에 말아놨던 걸 막 그 비단으로 싸고 해가지고 그걸 들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애지중지 보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즘 젊은 애들은 그냥 갖다 집어던지지만 옛날 분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무사도 이런 게 있었어요?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 미용지에 쓴 등기 필증이 가지고 그 서류가 한 40년 전에 썼던 거 보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도 또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 왜? 등기관은 눈이 45도 삐뚤어졌다 했지? 항상 의심해. 아, 이놈이 또 어떻게 이걸 또 위조해서 가지고 오자는 항상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진의에 따라 가지고 옵니다라는 걸 증명하려니까 인감증명 가지고 와. 인감증명. 이것도 아직은 서명으로 많이 대체되고 있지만 여전히 등기 관련해서 중요합니다. 인감증명. 특히 원래 원칙적으로 누구 걸 내는 거야? 의무자. 권리자는 인감도 필요 없다 했잖아요. 막도장에다가 그냥 등본 한 통만 갖다 주면 등기 다 해줘요. 권리자는. 얘는 뭐 자기 앞으로 해가는 거 등기관 별로 중시 안 해요. 문제 일으키지도 않고. 누가 문제인가? 요 의무자. 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진정성을 보장하는 장치에 속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면 이제 등기관은 이제 절차적으로 보면 이렇게 신청하면 원래 지금은 전산정보 처리 중에 신청정보가 저장이 되면 접수인 거로 보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접수를 한다. 접수해서 이제 심사를 해보는 거예요. 심사. 이때 심사 방식 어떻게 심사한다 했죠? 형식적 심사주의. 절차상 하자만 없으면 돼. 즉 서류만 놓고 심사예요. 실체황에 따져보지 않아요. 그래서 참고로 이제 여기서 참고로 흐름만 한번 보고 갑니다. 심사를 해. 이때 심사 어떻게 한다? 형식적 심사. 절차상 하자만 없으면 이제 등기해 주는데 심사해봤더니 하자가 생겼어. 하자 흠결이 있다. 흠결이 있느냐 봤을 때 흠결이 있다면 등기를 할 수가 없죠. 근데 흠결이 없으면 원래 등기를 수리하는 거예요. 수리. 심사 단계 끝났어. 이러니 심사 단계. 하자가 없기 때문에. 하자가 있으면 못 해주죠. 그렇다고 해서 하자가 있다고 해서 그냥 각하 안 해준다 하면 안 돼요. 보완할 수 있으면 이걸 보정해. 보완해. 보정명령을 내려. 보완할 수 있느냐 물어봐서 보완하라고 해서 하라는 대로 등기관이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등기해줘요. 근데 보완할 수 없거나 그러면 등기 안 해줍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각하. 등기를 안 해줍니다. 각하 사유가 총 11가지가 열거되어 있어요. 이 각하는 등기관이 기분 나쁘다고 각하 그런 거 없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은 결정의 형식이고 뭐 때문에 각하한다라고 써줘야 돼요. 그 사유도 지 마음대로 창조하면 안 됩니다. 등기법의 29조에 11가지가 열거되어 있어요. 그 사유만 가지고 각하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면 아무리 해주기 싫은 사람이 왔어도 해줘야 돼. 그리고 자기 애인이 왔어도 각하 사유 있으면 거절해야 맞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렇게 열거된 거 11가지만 가지고 제한적으로 각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해서 이상이 없으면 이제 등기 실행하는데 이제 이게 과거에는 등기부에 기록했지만 지금 이런 전산 처리된 입장에서는 이 실행 절차 따로 필요 없어요. 접수되면 이미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 없다면 거기다 교합해서 끝내고 맙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이해의 편을 위해서 제가 써준 거예요. 실행을 하고 등기부에 기록을 하고 날이 나오는 절차 있었는데 지금은 이미 전산상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교합만 하면 돼요. 그리고 등기 끝나면 등기필 정보, 새로운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줘요.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 즉 새로운 권자가 생기면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주고 새로운 권자 안 생기면 등기가 끝났다. 등기 완료 통지. 그래서 요게 같이 가면 등기필 정보가 만들어질 땐 등기필 정보 및 완료 통지서를 주고 이게 안 만들어진 경우는 그냥 완료 통지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각 기관에 각종 통지 절차 또 있어요. 대장소관청 통지나
또는 세무관세에 과세자를 송부한다든가 이런 절차가 또 뒤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흐름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나중에 이제 이 각하에 대해 불복하는 게 보다 이 이의신청 이걸 각하를 우리가 소극적 부당이라고 그래요. 참고로 이제 전체적으로 등기가 잘못하면 다툴 수 있어야 됩니다. 안 해준 걸 소극적 부당. 등기 실행 처분이 이게 불만인 사람도 있어요. 이걸 적극적 이게 잘못됐을 때를 이걸 적극적 부당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등기관이 부당한 결정 처분이 있다면 이런 경우는 여기다 이의신청 절차로 진행. 이의신청 특수한 불복 수단이요. 등기관 결정 처분이 잘못됐으면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선 요 출발점이 어디다 이렇게 신청 절차 여기부터 출발. 신청할 때는 어떻게 한다? 구두로 오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 서면으로. 즉 구두 없습니다. 구두는 신을 때 쓰는 거야. 구두 안 되고 서면. 신청 정보를 내야 돼. 여기다 필요한 첨부 정보를 내야 돼. 그래서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를 지금부터 중요한 것만 몇 개 본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디쯤 들어가는지 여러분 알죠? 자, 프린트물은 여러분 3페이지 피시고 여러분 책은 어딜 피시냐? 이 전체적으로 나가는 그 흐름을 알아야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책에서는 247페이지 피시면 등기 신청 정보 제공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서 등기 신청 정보를 제가 예실에 저기 샘플로 여러 가지 그 양식이 있으면 보면서 이렇게 설명은 좋은데 뭐 이 책에는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일단 신청 정보를 내라. 신청 정보는 앞뒷면으로 이루어지는데 앞에는 부동산 표시, 등기 원인, 등기 목적, 그 다음에 신청하는 사람인 의무자, 권리자 표시가 나와 있어요. 뒷면에는 수수료, 세금, 국민주택 채권 매입 금액 얼마인지, 의무자 등기필 정보를 기재한 란, 청부 정보가 무엇인지, 관할 등기소 표시, 신청하는 날짜가 나와 있어요. 한 장으로 돼 있어요. 한 장으로. 그런데 그게 뭐야? 신청서를 내는 거예요. 신청서. 그래서 신청서를 낼 때, 그래서 오늘 3페이지 맨 보면, 자, 등기 신청 정보 신청서는 원칙이 뭐냐? 1건 1신청주의다. 1건 1신청주의라는 것은 등기 한 건당 신청서를 몇 장 낸다는 거야? 한 건.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매매라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한 건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전하면서 또 저당권도 설정해. 저당권 설정 등기도 또 하려고 그래. 그럼 몇 건 등기래? 2건이야. 그럼 신청서 몇 개 내야 돼? 2개, 2장 내야 되는 거야. 1건, 등기 한 건당 하나씩 내야 되니까 2개의 등기를 하면 2개를 내는 거예요. 10개 온다면 10개를 내야 돼. 신청 한 건마다 하나의 신청을 낸다. 이거를 1건 1신청주의가 원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외가 뭐가 있다? 일괄 신청. 그 일괄 신청 쓰세요. 책에선 249페이지 잠깐 보세요. 법 25조 조문만 나열되어 있는데 거기 양가로 3번에 신청정보의 제공 방법 해서 자 동그라미 1번에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이걸 1건 1신청주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뭐라고 나왔어요? 일괄 신청. 어떻게 한다고? 일괄은 여러 개를 한 건으로 하는 걸 일괄 신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청정보 제공 방법은 원칙적으로 한 건당 1신청주, 1건 1신청주. 이게 원칙인데 예외. 어떻게 한다? 일괄 신청. 일괄 신청한다는 것은 여러 건을 한 장의 신청 정보로 낸다 이런 얘기야. 이거를 일괄 신청. 그럼 일괄 신청이 많이 있을 것 같아? 드물 것 같아요? 이거는 자 이제 첫째 원칙적인 것이 있고 법률에 이러이러한 것 일괄 신청하라고 규정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일괄 신청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첫째 관할이 같아야 돼. 관할 등기소가 같을 것.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이 같아야 돼. 등기 원인 동일. 그 다음에 등기 목적이 같아야 돼. 요것이 같다는 전제에서 일괄 신청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당사자까지 같을 때 이때 일괄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전제, 이런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관할이 같다는 것은 자 이 부동산을 2건을 토지 하나 건물 하나 이 2개의 부동산을 등기한다고 보세요. 그러면 A가 자기 건물과 땅을 팔았는데
건물은 세종시, 땅은 대전에 있는 거예요. 두 건을 팔았으면 관할 등기소가 같아야 달라요? 그럼 각각 등기소를 따로따로 한 장으로 못 낸다는 얘기예요. 이게 같은 곳에 있다. 그럼 등기소 관할이 같으면 그때 한 장으로 낼 수가 있지. 첫째, 관할이 같아야 그런 조건이 충족되는 거예요. 그 다음, 등기 원인이 같아야 돼. 예를 들어서 1번 건물은 매매를 했는데 2번 증여를 했어. 증여. 그럼 원인이 서로 달라. 한 장으로 낼 수가 없어. 이거는 원인도 같아요. 둘 다 매매했다면 원인이 같은 거예요. 그 다음 등기 목적이 같아야 돼. 1번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목적이고 2번 토지는 여기는 지상권 설정하는 게 목적이야. 그럼 목적이 서로 다르니까 한 장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또 이게 다 같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또 같아야 돼. 1번 건물은 B한테 팔았고 요 토지는 C한테 팔았다. 그럼 매수인이 서로 다르다면 각자 따로따로 등기해줘야지 한 사람 앞으로 한 장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전제가 충족되어야 일괄 신청할 수 있는데 이게 흔할 것 같아요? 드물 것 같아요? 자, 이 질문이 헷갈리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일반적으로 전원주택을 산다. 단독주택을 샀다. 그러면 땅만, 여기 건물만 살까? 땅도 같이 살까? 예? 예, 땅도 같이 사는 게 일반적이지. 이 단독주택을 사면서 밑에 땅 말고 건물만 살게 이런 사람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 일반적으로 집을 산다면 그 밑에 땅과 건물 같이 사는데 토지 건물은 하나의 부동산이야? 별개의 부동산이야? 별개 부동산이니까 토지도 이전 등기해야 되고 건물도 이전 등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같은 자리에 있지? 그럼 관할 등기 같을까 다를까? 같죠. 그 다음에 자, 매매했으면 건물만 사고 땅은 뭐 증여하거나 여긴 지상권 설정해 준다고 하는 사람이 없지. 매매하지? 토지도 사고 건물 산 거야. 목적 둘 다 소유권 이전하는 거야. 당사자 똑같아. 이런 경우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부동산 표시란에 목록만 1번 토지, 예를 들어 세종특별자치시 무슨 동, 세롬동 몇 번지 토지 뭐 500제곱미터 쓴 다음에 2번 위 지상 건물 뭐 이 건물 내역 벽돌 슬래브 뭐 단층 건물 뭐 해가지고 면적 얼마 이렇게 써준단 말이에요. 그럼 부동산 표시 같이 들어가면 이 두 개를 매매를 통해서 이전 받는다. 한 장으로 낼 수가 있는 거.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일괄 신청. 그래서 거기 보면 일괄 신청은 거기다 써놓으세요. 프린트물에 일괄 신청 관할이 같고 등기원인과 등기 목적이 같을 것. 이게 조문 내용이고 여기에 무엇까지 추가됐다고요? 당사자까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조문에는 없지만.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여러분 책에서는 249페이지 잠깐 보세요. 거기 니은에 일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규칙에 등기 규칙 47조 2항에 또 규정된 게 있어요. 이거 말고도 뭐냐? 이 조건이 맞지 않지만 같은 채권인 담보로 해서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 저당, 이걸 공동저당이라고 그래. 공동저당. 이 공동저당 즉 공동담보 설정할 때 한 장을 낼 수가 있다는 걸 특별히 규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B번과 C번은 공매나 경매에 따른 등기할 때 경매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경매를 하게 되면 나중에 말소되는 권리가 많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 보통 경매까지 들어갔다는 것은 그 채권자들이나 물권자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중개법 시간 어디까지 배우는지 모르지만 말소 기준 권리 맨 선순위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등 이런 말소 기준 권리가 나오면 기준 권리 요 기준 권리 이후에 있는 권리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된다? 다 소재돼.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져. 알았어요? 요건 앞에 건 인수하고 이 건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10건의 말소일 게 있어. 그럼 10건을 말소 신청해야지. 이럴 때 어떻게 한다는 거야? 한 장으로 말소 목록을 내서 그냥 촉탁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매나 공매 관련해서 일괄 신청하는 규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세요. 자, 방문 신청할 때, 즉 등기 직접 찾아가면 신청인이 요 신청 정보, 신청서 출력서 여기다 어떻게 한다? 기명 날인하거나 소명. 여기다 다 이 기본 사항을 쓰고 기명 날인하거나 또는 서명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했어요. 기명 날인하거나 또는 서명해라. 기명 날인이라는 말이 뭘까요? 기명 날인? 기명 날인은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었다. 그런 얘기지? 근데 기명은 이름을 어떻게 썼다는 거예요? 어떻게 썼다? 기명이 뭐 기명. 그럼 서명이 뭐예요? 서명. 이거 중개법 시간 얘기 안 들었어요? 서명은 뭐가 서명일까요? 그렇죠. 기명은 이름이 쓰여져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워드로 쳤든 타이프로 쳤든
고문으로 찍었던 이름이 찍힌 게 이름이 쓰여진 게 김영이야. 서명은 사인한다는데 여러분들 막 그냥 자기 이름도 모르게 막 갈겨대는 게 사인이 아니고 자필로 자기 이름을 쓰는 게 서명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면 신청서 낼 때 이거 선택 또는 이라겠어? 그럼 이거 이렇게 하거나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 같죠? 근데 이거 마음대로는 못해요. 그러면 김영날이 중요하겠어? 서명이 더 중요하겠어? 응? 현실적으로 서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행 가면 직접 채무자가 은행에 와서 자필로 사인하세요라고 하지요. 누가 제3자가 내 이름 대출 못 받게 직접 가서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등기에 관련해서는 서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김영날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서명은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등기관이 사인을 전부 다 점검할까요? 안 해. 무슨 심사한다고 했지 아까? 형식적 심사. 김영날이는 이름이 있었고 도장을 찍어. 이 도장이 무슨 도장이냐? 인감 도장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인감 증명서가 첨부되기 때문에 함부로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등기는 어디로 간다? 김영날이. 원래 이렇게 하죠. 중요한 거, 중요성이 좀 떨어지는 거, 이것은 서명. 알았어요? 그러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 기준 뭘 가지고 따진다고? 인감 가지고 따져. 인감 증명. 그럼 인감 증명이 들어가는 등기는 중요한 등기고 서명이 안 돼. 김영날인에 대해. 인감 증명 필요 없는 등기는 중요성이 좀 떨어져. 그러니까 서명이 돼. 이런 얘기. 이렇게 연결됐던 거예요. 서명. 여러분들 서명이 과거에 제가 공부할 때 지금도 요새 유행하는 게 뽑기대. 뽑기. 그래요? 여기 가면 요새 뭐 무인 뽑기 뭐 해가지고 짭짤하다고 맨날 그런 거 막 늘리는 사람이 있어요. 인건비도 안 들어가고 해놓으면 그 재미로 하는 사람이 있다 해서 뭐 요새 그게 너무 그냥 확장돼가지고 웬만한 데 가면 뽑기가 한두 개씩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때도 지가 공부할 때 꽤 오래됐죠. 근데 그때도 뽑기가 있어요. 인형 뽑기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해소할 데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인형 기계가 잔뜩 있어요. 그러면 그거 밤에 가서 공부하면 스트레스 풀 데가 없으니까 그걸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 밤새 돌아다녀요. 새벽 다 되면 이제 피곤하면 이제 아침에 자고 밤만 되면 또 나가서 돌아다니고 하다니까 이제 그래도 참 뭐 대학도 아주 유명한 데 졸업하고 다들 이제 고시 공부한다 하다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애들이 이제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안 되겠다. 이제 우리 서로 친구를 위해서 이놈을 구제되겠다. 그래서 막 망치를 들고 해머를 들고 가서 그 기계를 다 부셔버렸어. 너 친구 너 공부시키는데 이러면 안 돼 하면서 막 부셔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문제 생기죠. 그러니까 재물 손괴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경찰서에 갔어요. 그 친구가.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거기 걔들은 이제 친구는 이제 고대팀이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자기들 동기들 와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나보고 그 독서실 운영했어서 걔는 공부하면서 야 이거 구제해야 돼 큰일 났다 하면서 어떻게 하냐 탄원서 쓴다는 거야. 얘가 이제 참 이럴 애가 아닌데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뽑기에 빠져서 그냥 지금 공부를 망각하고 향토장학금 받아다 하루에 다 그냥 돌아다니면 끝내버리는 거예요. 제가 고향에서 부모님 보내주면 그러니까 그 자기도 모르게 이걸 통제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구제하기 위해서 탄원서를 썼더라고. 얘는 초등학교 때부터 6년 동안 개근을 했고 아주 효성이 지극하고 부모님 말 잘 듣고 이런 사고를 저지른 적이 없고 하면서 그냥 읽어보니까 야 구구절절이 다 옳은 말이야.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 연대 서명을 해줘야 돼. 그래서 50명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독서실 사람들한테 이름을 다 써놓고 나도 좀 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았어 몇 개 해줄게. 그래서 몇 개 써줄까 해서 한 5사람 써주고 나보고 서명을 하래. 어떻게 할까? 알아서 해. 그래서 오른쪽으로 쓰다가 왼쪽으로 쓰다가 발가락으로 쓰다가 해가지고 사인해서 갖다 줬어. 근데 줬더니 이제 어떻게 됐어? 그래서 그냥 이게 순수한 의도로 했으니까 뭐 이걸 가지고 뭐 범죄로 처벌하거나 그러긴 못하고 그냥 물건값 물어주고 끝내라 이렇게 그래서 끝내라고 제가 서명을 많이 위조했습니다. 많이 위조했어. 지금 서명을 뭐 했다고? 많이 위조했어. 경찰이 나보고 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등기가 어떻게 된다? 진정성이 담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와 관련돼서 서명은 중요성이 떨어지는 등기, 인감증이 필요 없는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네. 자, 그래서 웃지 마시고 진짜예요. 제가 만들어낸 스토리가 아니고 전부 다 있었던 실화만 얘기합니다. 시간 나면 재밌는데 제가 워낙 시간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딱딱 설명만 해주고 말아요. 자, 이렇게 김영날인 여기 또는 서명 이거 쓰고 신청서에 김영날인 하고 이거 다 출제했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서명할 수 있는 등기를 물어보면 인감증명 필요 없는 걸 물어본 거예요. 이런 문제가 다 출제 기출문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신청정보에 쓸 때 신청정보 내용 중에 신청정보에 필요적 정보라는 게 있고 필요적, 참고로 보세요. 필요적 정보, 필요적 내용, 필요적 내용이라고도 해요. 정보. 그 다음에 임의적 정보, 임의적 내용, 이게 있어요. 여기서 필요적이란 건 뭘까? 신청서에 반드시 쓰라는 거예요. 이 필요한 것은 반드시 써라. 만약 이 내용이 빠지면 흠결, 하자가 생겼다. 이게 빠졌다. 결여되면, 빠지면, 결여되면 등기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카카. 이걸 뭐라고 한다? 필요적 정보. 알았어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걸까요? 당연히 이건 보세요. 뭐가 있어야 돼? 부동산 표시가 있어야지. 이건 참고로 보세요.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부동산 표시. 이게 뭐야? 건물이면 건물, 토지면 토지, 집합건물이면 집합건물인데 여기 다 나와야 돼. 부동산 표시. 등기하러 갔더니 부동산 표시가 없어. 어디다 해주란 말이야.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등기 원인과 날짜, 매매 계약, 몇 월 며칠 날 매매 계약 체결했다는 거, 날짜와 원인이 나와 있어야 돼. 그럼 등기 목적,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여기 크게 요 당사자. 누구야? 신청인에 관련된 거, 권리자, 의무자 표시. 반드시 나와야 돼. 이런 게 없으면 등기하라고 하는데 권자가 없어. 도대체 누구 앞으로 해주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 다음 여기까지는 계약서 내용과 똑같아요. 근데 하나 더 추가되는 게 뭐야? 이제 여기가 등기할 여기가 나오는 거, 이거 관할 등기소. 여기 나오니까 신청할 때 세금 내야지. 등록면허세나 이런 각종의 등기 신청 수수료라든가 경우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해야 되고 그런 걸 다 증명해야 돼요. 그리고 신청하는 날짜, 관할 등기소 표시, 이런 것들은 신청 정보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필수적인 게 빠졌다? 그럼 어떻게 했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등기 각각. 임의적이란 건 뭐냐? 임의적, 이것은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으면 이걸 등기해 주는 거예요. 등기해 주면 이것은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을 취득하는 거예요. 대항력을 취득한다. 자, 임의적 정보는 약정이 없으면 등기 안 하면 그만이야. 약정이 있으면 등기해 주고, 등기하면 뭘 취득한다고? 대항력을 취득해. 그런데 이 약정은 아무거나 하면 안 돼요. 법률상 허용되는 걸 약정해야 돼. 이거 법률상 허용되는 거. 예를 들어서 민법상 공유물 분할하지 말자라고 약정할 수 있다 했어, 없다 했어? 민법에서. 그런 얘기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자, 공유물은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요? 분할할 수 있어요. 공유물 분할을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근데 부동산의 경우 민법상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어. 이걸 공유물 불분할 특약. 법에서 허용되는 거야. 그럼 특약을 했다면 계약서에 나와 있어. 이걸 등기하면 대항력이 있어. 알았어요?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임의적 정보. 근데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우리도 약정하자. 뭘 등기할 때 돈 빌려주는데 그냥은 어렵고 친구지만 설정은 하자. 근저당이든 저당권 설정은 하자. 해서 좋다 해서 설정을 하다. 했는데 친구한테 뭐라고? 그렇지만 우리가 의상하면 안 되니까 경매는 넣지 말자. 그래서 경매 신청 금지 특약을 맺었어. 신청해봤어요. 해줄까 안 해줄까? 이거는 법률상 허용된 게 아니에요. 담보 저당권의 본질을, 물권적 내용을 침해하는 거예요. 담보 물권의 내용이 뭐야? 물권 법정주의 위반됐다는 얘기예요. 그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임의로 창설하지 못하는 건데 지들이 물권 내용을 막 바꿔버리잖아. 이런 걸 할 수 있다 없다? 못하는 거야. 약정해도 안 돼. 매매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특약 맺어가지고 매수는 평생 동안 이 부동산을 팔지 않을 걸 약정함 했어. 그거 할 수 있겠어? 안 해줘. 법률상 허용된 게 아니야. 즉 약정은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법률상 허용된 것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그러고 보니까 여기 자주 오셨던 분이 안 나왔네. 한 분이 요 근방에 저녁에 이제 오전 저녁에 나오다가 이제 지쳤구나. 이게 이제 오래 못 견딘다 했지. 내가 보면 오래 못 갈 거예요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마라톤 뛰는 사람이 100m 달리기 식으로 막 전력을 다했으면은 42.195가 아니라 4km도 못 가서 꼬꾸러져요. 그래서 의욕적으로 오전에도 공부하고 저녁에도 공부하고 이런 건 좋지만 오래 가진 못한다. 장기 일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돼? 좀 슬렁슬렁 약간 힘을 빼고
그냥 오늘 약속 있어 그러면 오늘 빠져 상관없어. 그렇지만 공시보 시간에 빠지면 후회할 걸 이런 얘기해가지고 다른 시간에 매주 하는 시간에 빠져요. 격주라는 시간에 빠지지 마시고 제가 2주 만에 왔다 해서 또 한 번 빠지면 한 달에 한 번 봐. 그럼 저 인간이 누구야? 하면서 알아보지도 못해.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매주 오는 과목은 바쁘다면 또 약간 컨디션이 좀 안 좋아. 그럼 좀 오전에 못 나오면 저녁에 나오고 저녁에도 기분 나쁘면 또 빠지고 이래도 10월 달까지 하는데 장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진짜 너무 열심히 하는 건 칭찬할 만하지만 그렇게 할 만한 체력과 의지력이 받쳐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다 보면 3개월 이상 버틴 사람 못 봤어요. 지금까지 경험상 아침 저녁으로 막 그냥 열심히 1월 2월 막 그냥 의욕이 막 그냥 하늘 끝까지 다 가지고 당장에 그냥 박살 내버릴 거야 하는 기세로 막 밀어붙이는데 무서워. 아 잘한다. 하지만 한 3월 넘어가면 안 보여. 어디 갔냐면 병원에 가서 링겔 꼭 앉아 있어요. 에? 어디? 에? 녹음됐어요? 그래요. 그분한테는 죄송합니다. 아니 열심히 하시는 건 좋아요. 근데 이거 보더라도 저를 이렇게 우스갯소리 하려고 했다. 큰일 났어. 저녁 때 제가 농담을 많이 드릴게요. 근데 저녁에 또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많이 하기 어렵고 갈 길이 머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자 여기 임의적 정보는 이렇게 약정이 있을 때 등기하는 거.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긴다. 이런 거예요. 요 내용들 기억하시고 거기 전형적인 게 뭐냐면 임의적 정보에 보면 거기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기는 거라고 써주면 돼요. 필요적 정보는 흠결 빠지면 뭐 한다고 했어 아까? 각하라고 써줘야 돼. 또 갑자기 멍하게 웃기만 하면 안 돼요. 거기다 써놓으면서 웃어야 돼요. 자 그러면 임의적 정보 내용 중에서 환매 기간 문제. 환매 특약에서 5년 이내에서 환매 기간을 약정할 수 있는데 뭐 3년 있다 사가겠다 약정했으면 그런 기간 같은 거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긴다는 것이고 공유물 불분할 특약 그 다음에 뭐 권리 소멸 약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권리 소멸 약정 특이한 거죠. 이건 등기법에 나오는 거예요. 권리 소멸 약정. 예를 들어서 얘가 요 B한테 이 사람 돈 많이 있는 나이 드신 분이야. 그래서 요 사람 젊은 분이고 자 내가 아파트 하나 줄게요. 그래서 이게 뭐야? 증여. 근데 조건이 있다.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냐? 살아있을 때까지만 써라. 이게 뭐야? 살아있을 때까지만. 그러면 이거는 권리 소멸 약정을 한 거예요. 증여의 효력은 언제까지? 생존한 동안. 만약 사망하면 뭡니까? 상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증여 효력이 소멸한다는 특약을 붙였어. 이걸 등기하면 뭐가 된다? 대항력이 생겨. 그래서 이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상속되는 게 아니라 소멸돼 가지고 원래 증여한 사람한테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권리 소멸 약정을 붙여버리면 이걸 등기하면 대항력이 있다는 거예요. 등기 안 하면 효력이 없어. 당사자 자기들끼리만 효력이 있지 제3자한테 주장 못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대항력.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이제 책에서 한번 잠깐 내용을 보겠습니다. 어디냐면 신청 방법을 봤지만 247페이지에 다시 넘어와서 등기 신청 정보에 보면 무엇을 쓰느냐 우리 내용을 눈으로만 봅니다. 거기 동그라미 1번 자 부동산 표시 밑줄 치고 보이죠? 부동산 표시. 아까 이 부동산 표시가 빠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필요적 부동산 표시. 그 보면 토지, 건물, 구분 건물, 집합 건물별로 그 내역을 써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2번에 뭐가 신청인, 신청이 누굴까 여기? 이거 권리자, 의무자, 당사자 문제입니다. 이 당사자가 본인이면 본인 쓰고 만약 대리, 이건 자연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고 비법인 사는 재단일 수도 있지. 사는 사람이 종주일 수도 있고 법인이 살 수도 있고 개인이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인인지 법인인지 비법인 사단 재단인지 써주면 되고 또 당사자들이 법무사한테 맡겼다면 이게 뭐야? 대리인 표시. 대리인이 이거 이 사람 대리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써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청인에 관한 사항.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거기 보면 그 4번 대리인에 의한 경우는 대리인 표시라고 있고 5번에 등기 원인과 날짜 6번에 등기 목적 7번에 등기필 정보 등기필 정보는 어디서 들어간다고 했어요? 이거 공동신청에서 이거는 신청 정보에는 등기필 정보를 받은 사람은 신청 정보에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등기 필증을 받았다는 사람은 첨부 정보로 첨부를 해야 되는 거야. 권리증 이걸 첨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소 표시나 신청한 날짜 이런 것이 필요적 정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첨부 정보는 아까 얘기한 그 밑에 쭉 나열된 거 이런 것들이 첨부 정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참고로만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
일부만 나 이런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한다. 이런 얘기, 신청을 한다. 그러면 이 신청 정보에 들은 내용을 이제 전부 다 증명해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첨부 정보가 있는데 첨부 정보 중에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이에요. 원인 증명 정보, 뭐 이거 등기 필증일 땐 첨부로 간다 했죠. 그다음에 인감 증명이라든가 기타 제3자 허가 동의 승낙을 필요할 때는 뭐 토지 거래 허가서나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든가 이런 걸 내야 되고, 알았어요? 그다음에 뭐 이해관계 승낙서가 필요할 때 이해관계 승낙서를 낸다든가, 또는 이 사람이 외국인이라면 외국인이야. 그럼 뭘 내야 돼?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민등록번호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예요. 자연인은 다 있지. 근데 외국인이 주민번호 있을까 없을까? 외국인 없잖아. 그러면 그 사람도 새롭게 부여받아야 돼. 즉 필리핀에서 한국에 와서 뭔가 돈 좀 벌어서 부동산 사고 싶어? 그럼 필리핀 사람 살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다. 아프리카 저쪽 추장 아들이 한국에 왔습니다. 금덩어리 하나 들고 왔어. 이거 한국에 저 부동산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왜? 자연이니까.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을 권리 취득 못하게 이렇게 한다면 헌법상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도 그 나라 사람 권리 제한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없는 이상은 다 부동산 사고 파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럼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 샀을 때 외국인 앞으로 등기해야 되겠지. 근데 외국인의 이름이 있겠죠. 써주면 돼, 한글로. 그 다음에 그 사람 주민번호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부여받아야 돼.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고 그래요. 이런 걸 부여하는 절차가 있어야 돼. 이런 거,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첨부 정보 중에 이런 게 다양한 게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원인 증명 정보나 뭐 등기필 정보, 기타 뭐 인감 증명 같은 것도 있는데 제가 요번에 너무 이러면 힘들까 봐 뺐지만 오늘 책을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